저희 세일즈분은 기술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끝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어느 대학교 미식축구 감독이 바뀐 거 얘기 들었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얘기가 너무나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 다음부터는 또 한마디를 못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이제 얘기가 더 빨리 진행이 되면서 고객사에서 오셨던 분들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면서 세일즈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약간 들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 들면 미식축구, 야구 요 두 개 정도, 가끔 NBA 뭐 이제 농구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유럽은 주로 축구입니다. 오리와 깡이의 비즈니스 여행. 여행.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오랜만에 저희 옥강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즘 뜨는 스타트업을 모셨어요. 어디죠? 엑셀레이트? 오, 아시네? 발음 좋죠? 약간 비슷했어요. 한번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엑셀레이트 대표 정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는 엑셀레이트라는 회사고요. 실리콘밸리에 2019년도에 창업해서 지금까지 AI로 미디어 로컬라이제이션을 지원하는 회사로 이제 성장을 해오다가 현재는 AI로 통역을 하는 비즈니스를 추가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미디어 시장과 통역 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훈 대표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받아볼까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도 하다가 2011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박사를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4년간 TLM, 테크 리드 앤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2019년도에 엑셀레이트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 만 5년째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창업한 회사고요. 저는 구글에 있었고 저희 공동 창업자 CTO는 애플에 있던 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미디어 컨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저희가 이제 AI로 번역을 지원하는 그런 회사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좀 더 실시간적으로 개발을 더 해서 지금 일단 컨퍼런스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미팅 이런 쪽에서 실시간 통역 쪽으로도 같이 이제 비즈니스를 확장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시는 OTT 플랫폼에 들어가는 자막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제 번역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번역들을 저희가 AI를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번역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델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초기부터 매출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OTT에서 이렇게 영화 볼 때 들어가는 자막은 엑셀레이트 만든 게 많겠네요? 네,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사용하시는 굉장히 많은 플랫폼에 저희 번역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플랫폼에 납품을 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번역 회사들이 그런 자막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그런 번역 회사들이 저희 고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구글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셨던 거죠? 제가 2015년부터 19년도까지 있었고요. 검색팀에서 개인화된 검색, 행사들, 컨퍼런스, 미업 이런 이제 정보들을 이제 구글 검색 결과에 같이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정보를 날리지 그래프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했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글 맵에다가 표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같이 했고요. 그게 지금까지도 구글 검색과 구글 지도팀의 가장 큰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표님의 그런 구글에서의 그런 직장 경험이 엑셀레이트의 이 기업 문화나 또는 일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이 미쳤을까요?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구글이라는 기간이 없었다면 제 인생에서 회사의 문화는 지금이랑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저희가 회사를 창업할 때 그 컬처 다큐멘터라고 이제 우리 회사의 문화는 이래야 된다라는 걸 쓴 게 있어요. 저희는 스스로 자유를 존중하고 남들이 잘할 때 좀 더 잘 지원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 관리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얼라이먼트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아이템은 기존 업무랑 연관돼서 이어진 걸까요? 아니면 뭔가 새로 발굴된 건가요? 사실은 여러 가지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언어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주제기는 해요. 사실은 이 언어 장벽이라는 건 인류의 역사랑 궤를 같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AI라는 기술들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확실히 이제 제가 미국에 또 생활을 하면서 언어 장벽을 더 느꼈을 거잖아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는 나름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을 가서는 보니까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현지의 언어는 또 굉장히 다른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진짜 우리가 넘을 수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걸 많이 새로 오픈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창업을 해봐야 될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창업을 할 때는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작게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마음가짐이나 또는 공동 창업자와의 나눴던 대화 같은 건 있을까요? 이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창업자분들이 공감을 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이런 거지만 시작하자마자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세상의 일부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걸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미디어 컨텐츠를 번역하는 시장을 우리가 AI로 도와주자라고 확실히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 미디어 컨텐츠 안에 들어있는 건 대부분 사람들 간의 대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화된 기술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구어체에 적합한 번역을
능력을 개발을 하게 된 거고요. 점점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지게 된 거죠. 일상생활에서 회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컨퍼런스를 해서 어떤 사람이 발표하는 걸 다른 사람이 이해하게 시킨다든가 이렇게 구어체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서 활용도 좀 자연스럽게 넓어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미디어 로컬라이제이션을 타겟으로 만든 프로덕트를 저희가 미디어 캣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양이처럼 CAT라는 단어가 붙죠. 근데 CAT라는 단어가 원래 Computer Aided Translation이라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번역하는 툴들을 캣툴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캣을 거기서 차용을 해가지고 미디어 캣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벤트나 행사나 온라인 미팅에서 쓰는 거를 이벤트 캣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이벤트 캣이라는 프로덕트를 런칭해서 온라인 미팅에서 사용되는 패턴을 지난 6개월간 분석을 해봤더니 한 달에 한 1000건 정도 사용이 됐는데 한 20% 정도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이 자기들이 주가 아닌 시장에다가 이 자기들 물건을 파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나는 미국에서 만든 프로덕트를 어디 프랑스에 팔고 싶다. 그러면 내가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이 직원이 없어. 우리는 프랑스 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통역사를 고용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시장을 잘 아는 사람 바로 고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초기의 랭귀지 베리어를 넘어주는데 굉장히 다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미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활용도가 생기고 있고 뭐 커스터머 서비스라든가 인터널 팀 미팅이라든가 해외에서 외주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재밌는 부분이 뭐 온라인 데이팅 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다음에 종교단체에서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시장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사업 시작 시점에 미디어 캣과 이벤트 캣이 있는데 이걸 그때 다 기획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타트업 경영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뭐 5년, 10년 계획을 지금 세운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일어날 확률이 0.1%라도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장기적인 비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있어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건 크게 의미는 없고 그 안에서 1년 단위로 실행을 해 나가면서 앞에 발견되는 거에 따라서 그 방향성과 다시 로드맵과 마일스톤을 조정을 해야겠죠. 항해를 할 때 안개가 껴서 앞이 멀리 안 보여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 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비게이션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안개가 거치면서 앞에 보이는 것 따라서 계속 방향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나침판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야 된다는 건 있겠지만 그 패스가 직선이 될지 곡선이 될지 얼만큼 돌아가야 될지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대표님 회사도 뭐 유니콘이 되고 막 이럴 텐데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신화를 만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일단 회사 운영해야 되니까 매출도 나고 근데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저쪽으로 가면 굉장히 좋은 큰 시장이 있네 라고 일하면서 발견한 게 이벤트 캣이었고 그게 지금 큰 성과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크게 성공한 회사들이 저는 오히려 초기 기업들한테 그런 신화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대표님이 그 얘기를 정말 정확하게 해주시니까 굉장히 공감이 되고 이것을 보시는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추가로 궁금한 게 어제도 미디어 캣에서 이벤트 캣으로 옮겨 탈 때 사실 사업하면서 누구나 그런 그 결정의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이게 확장하거나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불안함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엑셀에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시게 된 거예요? 절반은 창업자의 감과 비전이고 나머지 절반은 시장의 리스폰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 알고 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거짓말일 거고요. 최근에 저기 있죠. 젠슨 황도 그랬고 일론 머스크도 그랬었고 지금 아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당신이 창업 직전으로 돌아간다면 회사를 여전히 창업할 거냐 그럼 둘이 0.5초도 고민 안 하고 노라고 대답하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다시 이 시기로 돌아간다 해서 내가 똑같이 한다고 이게 성공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거고 창업자의 비전과 감도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나머지는 시장에서 컨피던스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데 시장이 이거 너무 좋은데 우리 쓰게 해줘라고 하는 반응이 계속 온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어느 정도는 맞다는 확신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본투 글로벌이잖아요. 만들어질 때부터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했고 그것도 미국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그죠?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사업을 해나갈 때 좀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스타트업의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가 로컬 시장에서 성공해서 확장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대기업들도 보통 이제 내가 잘 되는 프로덕트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할 때 한꺼번에 런칭 안 하거든요. 보통 지역별로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애초에 시작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하게 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초반에 만든 엔진들이 막 정확도가 지금만큼 좋지 당연히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어를 하나만 서포트해서는 이거를 쓸 수 있는 고객들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이건 돼야지 우리가 너네랑 일을 하지 이제 이런 이제 센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좀 힘들었죠. 되게 이제 우리가 간신히 10개 만들었더니 우리는 이 언어가 더 중요한데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처음에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초반 램프업이 더 어려웠던 점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래도 나름 내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았던 거는 데이터량과 정확도와 시장을 얼라인을 최대한 시켜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걸 먼저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초기 고객들과 확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그것도 없었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분명히 있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 창업하셨던 한국 창업자분들은 좀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일단 가장 기본 중에 하나는 시장과 가까이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창업자가 그 시장에 있어야 고객들을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이제 저희가 하는 미디어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큰 방송사 같은 데 가면은 저희가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들고 나타나도 입구에서 문을 안 열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하게 있으신 분들을 하이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희는 테크 솔루션을 잘 팔 수 있는 분들을 하이어를 해봤고, 그 다음에는 번역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을 하이어를 해봤는데, 두 타입 다 미디어 쪽은 이렇게 마켓을 못 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디어 쪽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 잠깐 계셨었는데, 이제 그랬더니 이제 미팅이 성사가 되고, 문화의 장벽도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한 번은 미국에 계신 이제 특정 방송사와 이제 콜을 했었어요. 굉장히 제가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얘기 굉장히 잘했다, 저는 뿌듯하게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 세일즈 미국 분도 계셨거든요. 저희 세일즈 분은 기술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중요한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느 대학교 미식축구 감독이 바뀐 거 얘기 들었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얘기가 너무나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 다음부터는 또 한마디를 못 하는 거죠. 제가 미식축구를 뭐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팀이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게임이 되는지도 모르는데 팔로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이제 얘기가 더 빨리 진행이 되면서, 고객사에서 오셨던 분들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면서, 세일즈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약간 들어서, 물론 둘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둘 다 필요한데 하나만 있어서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문화적인 차이를 저희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만들어내긴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좀 가지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참 사업이라는 게 참 어렵다. 그 진짜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그렇지, 막상 그 닥쳤을 때는 왜 이렇게 세일즈가 안 되지? 막 엄청 고민하셨겠는데요. 안 되는 상황에서는 뭐가 안 되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되는 걸 봐야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아는데, 진짜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큰 고객사를 확보를 했지만 그거를 스케일업 하려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한 2년 가까이. 일단은 세일즈 팀을 빌드하는 것도 좀 실패했고요. 테크 세일즈를 잘할 수 있는 팀을 만들었었는데 안 됐고, 번역 쪽을 잘 아시는 분들 했었는데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를 좀 찾아내는 데만 한 2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중간에.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결국 인맥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죠? 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주 간혹 이제 한국 분들 중에 미국 스포츠 팔로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굉장히 좀 위리할 것 같아요. 가끔씩 보면. 네. 이게 응원하는 팀이 딱 같은 순간에 세일즈는 거의 반쯤 됐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구체적으로 좀 얘기 들면 이제 미식축구, 야구 요거 두 개 정도, 가끔 NBA 뭐 이제 농구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유럽은 주로 축구입니다. 축구 아니면은 국제 정세 이런 얘기. 선수 이름도 알아야 되고 현재 스코어 알고, 예를 들면 뭐 40년 전에 그 대기록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이번에 어디서 경기 있는데 뭐 보러 가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진짜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 OTT 플랫폼에 자막을 납품하는 어쨌든 번역 회사들이랑 첫 거래가 있었을 때를 좀 얘기해 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거래를 성사시켰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아무래도 그 첫 고객이 된 회사의 대표님과 좀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 회사의 첫 번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창업자 개인의 네트워크는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세일즈 팀을 통해서 확대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분야에 굉장히 좀 특정한 그런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아니면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폰서를 하는 그런 멤버십이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2가지 컨퍼런스를 항상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너서클에 꼭 들어가야 저희가 지금 최근에 예를 들면 2년 동안 만들었던 고객의 한 70%는 이 그룹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마케팅 관련된 책이었는데 거기서 1번 룰이 당신들의 고객이 모여있는 풀에 들어가라 라는 룰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그거죠. 그러면 한번 이제 서비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많은 번역 통역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B2B 회사고요. 그래서 저희 미디어캣이라는 프로덕트는 처음에 이제 번역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디어 컨텐츠를 번역하는 회사들이 저희 미디어캣을 통해서 AI로 트랜스크립션, 전사 작업이라고 하죠. 들리는 음성을 글자로 받아 적는 그런 작업에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원본 언어에서 타겟 언어, 대상 언어로 번역하는데 또 이제 이걸 활용을 하시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한국어 컨텐츠를 글로벌 수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한국어 캡션을 먼저 만들고 그거를 이제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자막을 만드는 경우에 이제 처음에 AI가 한국어로 받아 적어줍니다. 그래서 자막을 만들어주면 그 자막을 이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사람이 고쳐서 완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다시 AI가 번역을 해주면 번역가나 감수자들이 이제 고칠 부분이 있어 고쳐서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고요. 추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음성을 이용해서 더빙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자막보다는 더빙 컨텐츠를 더 많이 봐요. 최근에는 이제 AI로 이용한 더빙이 미디어 컨텐츠에 조금씩 적용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진짜 사람이 연기한 것만큼 안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음성이란 거는 글자만큼 나중에 수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AI를 많이 활용이 안 됐었는데 극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개발이 돼서 이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사람이 손을 안 타고 AI만 써서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지금이 좀 시작점인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는 정말 텐폴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텐폴 타이틀들은 정말 탑 퀄리티로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요. 요즘 10대들이 많이 본다는 틱톡이라든가 이런 쇼폼 비디오에서 보면은 AI 번역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굉장히 말도 안 되게 틀려서 이게 무슨 말인지 싶은 것도 많은데 사람들이 그걸 그냥 봐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AI 결과를 이제는 그냥 볼 수 있네, 이게 틀릴 수 있지 AI는, 이런 인식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AI가 딜리버할 수 있는 퀄리티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크로스오버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광고 기반으로 나가는 OTT 타입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번역회사를 통한 자막 생성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해요. 그런 쪽으로도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벤트캣이라는 데는 실시간에 대한 이제 기능들을 다 모아놓은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이 이벤트캣에서 줌 미팅이라든가 구글 미시라든가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는 이런 플랫폼들이 있죠. 온라인 미팅 플랫폼에서 지금까지는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 AI 봇이 미팅에 들어와서 통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얘기하면 그걸 듣고 영어로 얘기를 해주고, 영어로 글씨를 화면에 써주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얘기를 해주고요. 또 영어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그걸 영어를 보고 이해한 다음에 영어로 대답하면 그게 다시 한국어로 방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시장이고, 아직도 물론 AI가 완벽하진 않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 볼 때 보면 정말 어렵잖아요. 맥락도 있고 농담 같은 것들이 막 섞여 들어가는데, 그런 케이스들을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든지 아니면 그런 재밌는 케이스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일반 다른 번역 엔진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어로 표현했을 때 굉장히 구어체적인 표현이어서 너 간이 부었구나 이런 말들은 어떻게 번역하실게요? 저 원어민이 아니고서 웬만큼 영어 하시는 분도 이거를 정확한 표현으로 못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저희 거에 넣으면 구어체 표현으로 거의 비슷한 뉘앙스의 문장들이 나옵니다. You've got a lot of nerves라고 이제 나온다고 하다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람 영어 좀 하는데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그대로 간이 부었다고 표현을 하겠죠. 아니면은 뭐 삼천포에 빠졌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저희가 이런 뉘앙스적인 근데 문맥적인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웬만해서는 삼천포에 빠진다는, 정말 빠진다는, 리터럴리 빠진다는 번역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번역하기 위해서는 정말 데이터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표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비슷한 상황에 던지면 굉장히 어색하거나 잘못된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앞선 문맥과 이 상황을 잘 파악하는 그런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옛날에 개발을 해본 사람이라 이게 그럼 그 맥락을 도대체 이걸 어떻게 데이터로 집어넣지? 뭐 이런 게 갑자기 난이도 엄청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는데요. 그게 이제 AI들이 잘 하는 거죠. 사람은 오히려 오해를 할 수 있어도 AI는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의 뇌라는 게 이게 리소스가 굉장히 제한돼 있고 에너지도 조금만 써야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하는데 오히려 그 방면은 AI가 훨씬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 근데 보면 사실 그 실리콘밸리에 보면 전 세계에 많은 인종들이 와 있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게 100이면 한 5, 60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서구의 사람들은 자기 쇼업도 잘하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 잘 포장해서 자기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데, 사실은 하이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과장되게 보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막상 일해보면 이 사람들이 그만큼 퍼포먼스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케이스들은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좀 프로파일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 국가에서 오신 분들은 이 정도 얘기하면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만큼 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고, 뭐 물론 그게 개개인의 차이도 항상 있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많지만 어느 정도 또 맞을 때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일단 그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대치를.
그 한국 분들이 좀 스스로를 디스카운트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좀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실리콘밸리에 많이 계시는 하이어링 매니저 중에서는 한국 분들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겠구나. 최소한 그 사람이 말한 것 이상은 한다. 이 사람. 최소한으로 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죠. 그거를 이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공동 창업자가 있던 전 스타트업의 CTO는 한국 분들을 주로 채용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한국이 엔지니어의 골드마인이다 이러면서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 대우를 해주는 이 정도 기대치 사람들 보면 이 정도를 해주더라. 이게 검증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약간 그게 약간 미국 사회랑 만나면 조금 더 그 장점이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는 또 너무 열심히 하면은 너 호구 잡히는 거야,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문화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인정을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만큼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해오는 사람들은 또 승진을 금방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미국에 가시면 잘 성장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는 미국에서 계속 하셨고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가신 건가요? 일단 저희는 고객분들은 미국에 제일 많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할리우드 쪽이 많고 저희가 이제 점점 방송 스포츠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뉴욕 쪽, 동부 쪽으로 좀 더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유럽에서는 이제 영국이나 이런 쪽에 또 컨텐츠가 소비가 많이 되거든요. 유통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그래서 이제 아마 영국 쪽으로도 좀 갈 것 같고요. 실제로 미디어 시장 자체에 큰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기존에는 그냥 뭐 영화사들 중심으로 꽉 짜여져 있던 그런 생태계가 있다고 하면 그게 OTT가 들어오면 사실은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게 대표님 회사가 이렇게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죠. 항상 시장의 변화는 스타트업들한테 좀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위기일 수도 있지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OTT로의 이동 자체가 굉장히 번역 프로세스에 대한 디지털화에 좀 공헌을 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AI를 이용한 번역도 거기에 많이 도입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서도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OTT 안에서도 패스트 쪽으로 좀 더 많이 발전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도 계속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점점 그 컨텐츠의 주기도 짧아지고 수명도 짧아지고 이 유통 기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더 빠른 번역을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거기다 또 하나 재밌는 게 글로벌 컨텐츠를 사람들이 점점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할리우드 컨텐츠를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구조였으면 영어를 N개 언어로 번역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컨텐츠를 전 세계 소비하는 거를 이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N에도 제곱이 된 거죠. 사실 이 수요가 같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10배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100배 막 이렇게 1000배로 증가하는 시장이 급증은 커지고 있네요. 그죠? 오, 대표님 회사에 투자도 많이 받으셨는데 그런 레코드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어떻게 될 건지 비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고객사는 지금 미디어 쪽만 봤을 때 한 20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벤트켓은 또 되게 새로운 시장이라서 한 달에 한 신규 가입 고객이 한 800에서 1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진짜 세일즈 팀이 막강한가 보다. 이벤트켓은 기존에 있는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덕트가 아니라 없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비즈니스를 로컬리 하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언어 장벽이거든요. 우리가 언어 장벽이 없다면 내가 내일 브라질에 있는 회사랑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같이 팀워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아시아의 어느 나라랑 뭐 당장 팀을 꾸릴 수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 시장이 정말 무궁무진할 걸로 보고 있어요. 한국 기업에 정말 도움이 되겠다. 한국 기업이 사실은 실력에 비해서 아직은 전 세계에 진출하거나 또는 인정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장벽이 딱 깨지는 순간 우리의 실력이 더 빛을 발하겠네요. 언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영어권 사용자가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가 일본어, 한국어거든요. 반대로 이 일본어, 한국어 사용자가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가 영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핑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영어가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일본어는 엄청 쉽게 배울 수 있잖아요. 어려운 언어예요, 굉장히. 투자 받으신 거 궁금해요. 투자요? 투자는 저희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많이 받았었는데 퓨처플레이, 에이트넘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KB 이렇게 받았고요. 작년에 시리즈 A를 7.5 밀리언 달러를 저희가 레이즈했습니다. 역시 또 안목 있는 투자사들이 이미 먼저 들었구나. 말씀하신 투자사들이 거의 탑 티어잖아요. 저는 그 한국에서 사실 영어 교육이 엄청 이슈이고 어릴 때부터 시작돼서 성인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분야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XLAC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건지 궁금해요. 이제 마음 놓고 기다려도 됩니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5년 정도 타임라인 잡으면은 어느 정도 이상 갈증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어 학습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질문 제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제가 계속 영어 공부해야 되나요? 저는 근데 언어 공부는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언어 공부라는 거는 뇌를 개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3 언어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AI 회사, 테크 기업이고 막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역시 고객은 미디어 쪽에 있다. 역시 미디어 재밌네. 재밌고. 그리고 누구보다 지금 막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런 게 좀 느껴지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도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 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고 정말 운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로부터 굉장히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사업하시는 과정 중에 얼마나 또 힘든 일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저희 통해서 이해해 주시는 그 마음이 전달됐을 것 같아서 훈훈한 마음으로 깡프로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체크인 성공입니다. 네.